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하프타임. 지금은 128만 곧 130만 요정이 되실 네.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아무래도 이제 신변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제 분량이 좀 부족해서 놓쳤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거 잠깐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이제 이성균 수사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경찰이 인천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였는데요. 하고 언론사도 강제 수사하고. 디스패치. 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것이 보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한 곳이 인천 경찰청이더라고요. 인천 경찰청이 직접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어요. 경기 남부에. 예, 경기 남부청에. 네, 예.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수사해 주세요라고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거 당신들이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게 오명이다. 네. 경기 그 경기경찰청이나 또는 수원 그 경찰서장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같은 경기경찰청에 네. 경기 남부경찰청이죠. 네, 남부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 그러니까 수원경찰서는 경기 남부청 산하에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급 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에서 경기 남부청 청이 이제 경기도는 보통은 광역시도에 하나씩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크니까 두 개로? 경기 남부청이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경기 남부 쪽을 관할하는 여기에서 수원경찰서를 이제 압수수색하고 디스패치라고 하는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건데 저는 글쎄요. 라고 물음표가 좀 붙습니다. 사실. 수원이에요? 인천경찰청 아니요? 인천경찰청. 네. 여기를 이제 내부 특정 언론사 예, 등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건데 예. 우리 경찰청에 와가지고 우리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조사해 주세요. 주세요라고 예. 의뢰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인천경찰청. 네. 예, 이 경기 남부청에다가 한 건데 네. 이게 인천경찰청이랑 경기 남부청은 같은 계급의 같은 그 위상에 있는 거죠. 네. 차라리 경찰청에다가 얘기를 하든가 더 높은데. 이게 과연 공정하게 만약에 아무런 혐의 없다라고 결론이 나와버리면 그럼 더 이상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또 누가 이제 수사를 인천경찰청이 경기 남부청에다 수사를 의뢰한 거니까 근데 관련해서는 누군가 고소고발을 한 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소고발 건은 아직 살아남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이제 같이 사건을 병합해서 한 번에 처리를 했다 이러면은 더 이상 수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경찰이 애초에 이럴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조사를 의뢰를 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네, 의구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결과가 발표될 때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정도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네. 의구심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아니 상식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하는 단계에서 언론사에 엄청 퍼졌는데 그럼 분명히 그렇죠. 유출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근데 디스패치 마치 이제 인천 경찰청이랑 디스패치를 같이 압수수색을 하니까 네. 디스패치가 뭔가 뭐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먼저 들잖아요. KBS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현재까지는 두 군데 정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튼 네. 국민들의 의구심이 잘 풀릴 수 있을까? 네. 조사 주체부터 수사하는 주체부터 국민들이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용기 내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목소리를 냈는데 네. 이게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면 안 그리고 되잖아요. 그 같은 청이라고 하더라도 인천경찰청 지금 청장이 법무부 행안부 경찰국 만들어졌었잖아요. 거기 네. 경찰국장으로 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경찰에서 핵심 실세 라인에 있는 분이라서 네. 그 다른 경찰청에서 그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8시에는 언론아싸가 있는 날입니다. 네, 매주 그 수요일 얘기. 8시. 네, 맞습니다.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네. 자, 오늘도 하프타임 AS 뉴스가 많습니다. 많아요. 어제 전해드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본인의 셀프 상정 거부로 불신임안이 의결되지 어제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이 불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의장직을 잃게 됐어요. 네. 구조상 국민의힘 의원들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의장직은 상실했지만 시의원직은 유지인 거군요.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의회에서는 허식 전 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법적 대응에 나서면 의장직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법령 위반이 있었나를 볼 때 말을 하자면 이 건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는 5.18을 북한 만행이다, 북한의 소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네. 언론사 기사 종이신문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종이신문을 주변에 있는 그 의원들한테 전부 다 보내줬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언론의 발행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보내줬다는 게 직접적으로 5.18 유족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야 법령을 위반해서 네. 본인이 형사법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불신임을 한 것에 이렇게 정당성이 있는데 네. 만약 그냥 신문을 사서 신문을 여러 사람들한테 돌린 것 자체가 명예훼손 등의 형사법 위반 행위로 보일 수 있느냐. 부적절한 거는 분명한데 네. 형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5.18 유족들과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기는 네. 사실은 단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가처분을 통해서 다시 의장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전 이게 오히려 걸릴 수도 있다. 어제 네. 본인 안건 상정되니까 맞아요. 안건 상정해달라고 하니까 안건 상정하지 않고 네. 산회해버렸잖아요. 맞아. 특별한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요건. 아, 그 부분은 그래서 오히려 앞단보다 뒷단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것도 끝까지 우리가 팔로우 해가지고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장은 명예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실제 허식 씨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다수는 인천시의회 의원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식 씨가 이것만 이상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인천 학생들은 네. 공산주의 교육받고 있다. 미추홀고 애들은 입에 욕을 달고 다닌다. 아우. 이런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축사로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AS 뉴스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시킨 사건 기억나시죠? 한겨레 후속 보도를 보니까 강제 출국을 당한 유학생들이 여전히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이 늦어지면서 이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한신대가 학교 요구에 응한 일부 학생에게는 등록금 환불 신청서를 보냈는데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들은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요. 저는 이게 가장 치사하고 정말 저열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한신대는 12월 15일 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강제 출국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등록금도 환불해주고 다음에 재입국할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그것 때문에 취한 조치니까 양해해달라. 네. 명백히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강제 출국 당일 유학생들 모두 재적 처리했고 재적당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의무는 없다라고 언론에다가 밝혀서 말이 그래요? 싹 바뀌었나요? 바뀝니다. 그러고 나더니 다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문을 올려서 강제 출국이라는 선동에 휩쓸려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환불 및 모든 혜택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건 다시가 아니라 최초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학교 요구에 응한 일부 학생에게는 등록금 환불 신청서를 보냈는데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들은 아무런 연락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신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저는 딴 거보다도 한신대가
사실 종교 기반으로 설립된 학교인데요. 우리나라 진보적인 사회과학의 네. 메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메카였어요, 메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저는 알 그게 수가 너무 없네요. 아무튼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한신대 이런 처사는 네, 이해하기 힘든 일인 것 예,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문익환 목사님도 한신대에서 재직을 하셨었고 네. 이게 진보 사회과학의 요람이었던 한신대가 야 이래도 되나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마지막 뉴스를 하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쉽지 류석준 않은데. 전 연세대 교수에 관련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첫 판단. 법원에서는 결론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네. 자,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선택적으로 인정되면 안 됩니다. 왜 유석춘에게 이렇게 관대하고 넓게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가 네. MBC에는 비판 언론에는 이토록 좁게 네. 인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자, 3부에서는 천하람 최고위원 출연합니다. 하프타임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잠시 후 8시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